9년 전 난소암 판정을 받은 64살 권모 씨. 신장으로도 전이되면서 지난달부터 가정형 호스피스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통증 감소를 위한 약 조절 등 완화 치료를 해줍니다. 밤에 환자들이 내는 소음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선망 있으신 분도 있으면 막 밤에 막 살려주세요 하고 뭐 저는 이게 훨씬 더 낫고 안정적이고. 호스피스는 전담 병상을 이용하는 입원형, 집에서 방문 간호를 받는 가정형 등으로 나뉩니다. 연간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습니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됐지만 전문기관은 많이 늘지 않아 암 환자 중 25% 정도만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원한다고 바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희 환자 몇 번 대기세요? 그렇게 대기하다 그냥 저희 과에서 그냥 임종을 맞이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입원형 전문기관은 103곳, 1,700여 개 병상에 불과합니다. 호스피스론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 병상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입원 기간은 건강보험 적용 기한에 맞춰 최대 60일입니다. 또 대기도 길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만약에 입원을 하게 돼도 나 좀 있으면 금방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일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다가 임종하고 싶은 경우 중 실현된 건 약 8%에 불과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지원기관이 전국 39곳에 불과한 데다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돌봄 가족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24시간 누군가가 그저 돌봐야 되니까 감염 문제 때문에 쉬고 있죠.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걱정됩니다. 네. 호스피스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접근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1차 의료 같은 지역사회에게만 서비스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원하는 장소에서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지난 5월 엉덩이 욕창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한 73살 엄모 씨. 아내가 소독 등 간호를 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입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주 1회씩 방문 의료진으로부터 재택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물은 좀 덜해졌어요. 세상 올라오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요양병원은 안 가고 싶대요. 집으로 태어나니까 이게 뭐 치료도 제가 해야지 되고 모든 게 치료하는데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맙지. 퇴원한 노인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쉬운데 엄 씨처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택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등급을 못 받았거나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이제 받기 이전에 이제 집으로 퇴원하셔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장 그 퇴원한 당일 오후부터 이제 그 돌봄의 공백이. 충북 진천구는 그래서 종합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해 의사와 간호사, 복지사로 돌봄 전담 팀을 꾸렸습니다. 65세 이상 진천군 주민이면 입원할 때부터 상태와 가족 구성 등을 확인하고 아버님 댁에 가시면 간병은 누가 하세요? 내가 하지요. 군청 사무실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병원 기록을 확인해 퇴원 후 돌봄 지원구와 연계합니다. 퇴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독거 환자분이시고 연세가 102세세요. 언제쯤 퇴원 시기가 다가오는지 날마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장기 요양 등급과 무관하게 지난 6년간 노인 62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부턴 의료와 요양을 집에서 일상생활과 함께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통합 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퇴원 뒤 돌봄 공백 해소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공공, 재활병원 등 1,100여 의료기관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퇴원 뒤 필요한 의료 지원 등을 환자별로 지자체에 전달하게 하는데 실제 지원까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원하는 서식이 다 다릅니다. 내가 잘 안 보내본 지자체로 환자를 연계한다라는 건 병원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지부는 병원과 지자체 간 연계 활성화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전산 연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쇠파이프를 갖다가 방에다 가둬놓고 막 내려치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한 70대 여성. 참고 견뎠지만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피멍이 하루도 풀릴 날이 없이 매일 족제를 채워놓고 못 가게 어디도 못 가게.
노인 학대 10건 중 9건은 이렇게 집에서 이뤄집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참고 견디다 위급 상황에서야 112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 심해져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 약 80%는 경찰을 의해서 저희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집계 결과 노인학대는 최근 5년 동안 15% 가까이 늘어 지난해에는 7,167건이었습니다.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정서적 학대가 많았고 방임과 경제적 착취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 남은 몰라요. 그 부부만 알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는 있어요. 많아요.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정은 노인 부부 단 둘이 사는 경우였습니다. 10명 중 1명은 재학대를 당했는데 서로가 돌봄 대상이라 더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책임감으로서 또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특히 학대 피해자 4명 중 1명은 치매 의심 또는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였습니다. 돌봄 부담이 커지면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돌봄에 대한 지지 체계가 부족하고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부족으로 인한 학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 명예 강화로 진행돼야 되는 좀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가정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돌봄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학대 예방 교육 확대와 노인 인권법 마련도 필요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노인 전용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신발장, 화장실 등에 붙은 손잡이, 단차 없이 평평한 바닥,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대 등이 눈에 띕니다. 국가유공자나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1인 또는 부부 가구가 장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발 신을 때도 자꾸 신으면 좋고 화장실에 갈 때도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복지관 프로그램과 식사도 이용하고 의사 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적에는 우리 아이들이 일부러 와서 데리고도 다녔거든요. 여기서 2번을 해주시니까 좋았어요. 어르신들께 병원은 가깝냐 아니냐가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멀면 참게 되고 참으면 병이 커집니다. 마을 전체를 노인 전용으로 조성한 곳도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병원 등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 근처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인 마을 시설들은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돼 호응이 높습니다. 보통은 도심의 인프라가 몰려 있잖아요.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이제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케어. 노인 전용 주택은 전국 통틀어 3만 호 수준. 노인 가구 수를 감안하면 보급률은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실태 조사에선 노인들의 87.2%가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노인 전용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확대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심한 관절염으로 혼자 일어섰다 앉는 것도 힘들었던 82살 김순덕 할머니. 40년 넘는 낡은 집에 최근 전등 리모컨과 욕실 손잡이 등을 구청이 설치해줬습니다. 인나도 못한 게 울팍이 그러니까 포리처리 이러고 때리고 끄고 쓰고 그랬더니 깨져버렸어. 기분이 좋지요. 전문가들은 생활 환경에 집중해 노인 주택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누구나 고령자가 되지 않습니까? 유모차를 끄는 청년층에도 편안하고 또 휠체어를 타는 어르신들에게도 편안하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디자인 컨셉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